자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가고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도 어필이 가는,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잘 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좀 앞서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를 왜 불렀을까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부단체장님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행자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부시장을 서산 고향에서 했었기 때문에 부시장도 했었으니까 부단체장에 대해서 공감의 어떤 폭이 좀 있지 않겠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를 불렀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 보면 다 평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평이하더라도 제목이라도 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자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메타버스를 타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저 이렇게 생겼고요. 행자부에서 한 28~9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고향이 제가 이제 서산 햄입니다. 보궐선거 나가서 서산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8대 9대 시장을 하고 이제 11대 4년간 좀 수양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시장을 돼서 집에 1년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좀 손재주가 조금 있다고들 해요. 손으로 하는 건 웬만하면 다 자신 있게 잘 하고 그림도 좀 그리고 글씨도 좀 쓰고 또 악기도 좀 색소폰이나 또 하모니카, 음감도 좀 남들이 볼 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마술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깜빡 그냥 왔네요. 마술도 좀 하고 등등 4년간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음에 내가 다시 시장을 하게 된다면 전보다는 더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 때문에 못 해봤던 것을 한번 다 경험해보자 해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저 여수까지 가서 갈치 낚시도 한 3번이나 해보고 산에 따라다니면서 명산도 좀 다녀보기도 하고 연탄봉사도 하고 논에 가서 모두 심고 또 수수도 하고 틀복도 하고 등등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느라고 4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1년간 저를 또 불러주셔서 성실대 대학원에 가서 또 1년간 또 초빙 교수 강의도 좀 하고 하면서 4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뭐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스필 신인문학상도 받고 해서 그런 좀 미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아까 제목에 있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와 또 메타버스인데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뭐 꽤 오래된 또 이집트의 여왕 얘기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저 이름을 따서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첫자를 따서 이렇게 공부하던 습관이 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해보자는 것을 저 단어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첫자만 따면 순서가 이렇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으로 좀 얘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서산에서 왔으니까 서산 이야기를 조금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산은 이런 곳인데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한 18만 한 800명 정도의 그 충남에서는 3번째 천안과 아산 다음에 3번째로 비겼고 그렇습니다. 면적은 충남에서 2번째로 공주에서 부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주가 가장 넓고 서산이 2번째로 넓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좀 다른 데는 인구 절벽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는데 서산이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0.78이고 충남 0.91인데 비해 서산은 1.21로 충남에서도 가장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산의 이름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서산의 서자가 선역 서자가 아닙니다. 상서로울 서자를 쓰거든요. 상서롭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 글자를 좀 파자를 해보면 좀 재미있는 뜻이 좀 나와요. 임금왕자가 옆에 있죠.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 임금왕자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단자인데 그것을 다시 풀어보면 몇산자하고 마일 리자가 있잖아요. 어조사 이자 그리고 이제 몇산자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왕자와 더불어 있는 산자와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산자를 합하면 저렇게 이제 출자가 되죠. 왕이 나오는 곳이다. 굉장히 길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물로
왕이 나온다는 의미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서산에서 나는 모든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최고다, 으뜸이다, 그만큼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산이 사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살다 보면은 뭐 어떤 자연재해도 별로 없고 정말 다양한 유쾌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을 나타내는 통합 브랜드죠. 아마도 여기 계신 지역에서도 통합 브랜드가 있을 텐데, 위에 잘 보면은 색상이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색상으로 보일지 여러분들 좀 세보실까요? 8가지 색상입니다. 그래서 서산을 8색조 서산으로 변화무쌍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해서 8가지 색을 쓰고 있고, 서자가 상상으로 서자라고 했잖아요. 복되고 길하고 좋다. 좋다라는 의미를 럭키 세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을 보면 세보면 7개가 나와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자가 보이시나요? 시민 중심의 서산, 시민을 중시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 자를 조금 이렇게 더 확장을 하면 글로벌 서산을 만들겠다. S, 영문자 S가 도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해 뜨는 서산과 이 그림이 매칭을 하고 있죠. 오른쪽, 왼쪽은 이게 해가 되고, 뜨는 사람 인자와 또 이렇게 보면 상승 기호가 되죠. 뜨는 산 할 때 산이기도 하고, 또 서산할 때 이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매칭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색상 8가지 색은 전부 다 그라데이션화 되어 있죠. 딱딱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협업, 통성, 협력, 협치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어울려서 간다라고 해서 색상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해놓았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게 역동성이 있게 느껴지시죠?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대상항이 있습니다. 서산에 파도 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파도가 부서지는 느낌, 태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산 대산항을 역동적으로 잘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켰다는 또 의지가 또 들어있습니다. 또 잘 보시면 영어가 또 한 글자 보이죠? CA 이렇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창조시대, 창의적인 시대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통합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그런 통합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이건 뭐 다 평이한 내용입니다. 클레오파트의 클린 행정을 얘기하고 되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렴이라는 것도 우리 공직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장이 가장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잘 했는데 투명하지 않다, 밀실 행정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참 힘이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투명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린 행정, 항상 기본 모토가 출발점을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나 부시장, 또 부군수, 부청장은 또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는 약간은 다른 위치에서 약간은 다르게 일을 해야 되지만, 어떤 순간에서는 똑같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부단체장님이나 그 단체장이 생각하는 바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아웃을 잘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임기 동안에 내가 뭔가를 한번 일어나야지.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한다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래 2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그려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따다가 금방 눈에 보이는 무엇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래 미래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말 지금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터전을 닦는, 기초를 닦는, 레이아웃을 그리는, 화가라고 한다면 밑그림을 그리는, 채색까지 완전히 하면 좋겠지만 그 임기 동안에 채색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밑그림을 그려놔야 다음 주자가, 다음 부서지는 사람이 채색을 잘 아름다움하게 잘 칠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은 있는 동안에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클레오는 OS 오픈 행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OS 행정은 제가 부시장 때 제가 이제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고, 또 직원들한테 늘상 강조하는 게 이 OS 오픈만 한다면 더 뭐 부족한 게 뭐 있겠느냐. 이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느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중앙도 지방도 구분할 것이 없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일단은 S로 시작하는 5글자의 첫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OS라고 한 것이죠. 오품은 품이 5개 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품 한 품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리는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친절한 행정, 웃는 얼굴로 하는 행정이 찡그리면서 하는 행정은 뭐가 다르겠죠.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 친절은 만국 공통어나 다름없는 것이고, 친절이 통하지 않는 곳은 없죠. 지구상 어느 곳에도. 친절한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의 기본이다. 여러 가지 측면을 스마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이 법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가지의 법령 제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만큼은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요즘에 얼마나 고령화가 됩니까? 시골에 있는 이런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가, 뭔가 공문 하나 보낼 때도, 또 어떤 편집을 냈던 것을 보낼 때 어렵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용어를 쓴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풀어서 쓰고 간단하고 알기 쉽게 명료한 그런 행정을 하자. 그게 이제 심플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프트 행정인데요. 공직을 바라보는 시민들, 국민들 눈은 항상 공직은 경직되어 있다, 문턱이 높다, 뭐 관료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자. 솜사탕같이 부드럽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좀 좋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 행정이죠. 어떤 경계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민원인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왕이면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그게 이제 융통성 있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소프트 행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부드러운 행정, 역지사지 행정,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속도의 시대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누르고 이기는 승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앞서가는 그런 세상에 와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빨리빨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이 늦는다면 이건 아니다. 행정도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 스피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스마트 행정을 또 강조하는 거죠. 행정을 친절하고 신속하고 뭐 빠르고 여러 가지를 잘 했는데,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무언가 나와서 풀린 듯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토시 하나 잘못 쓰고 뭐 어떤 문구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소송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은 완전하게 빈틈없이 깔끔하게 해야 된다. 행정의 마무리는 빈틈없이 깔끔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 OS 행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손뼉을 치려면 손 한쪽으로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더라도 양손으로 부딪혀야 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오품이 좀 필요하다 해서 첫째가 이제 입품입니다. 제가 지금 입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도, 상급기관, 시민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누구와 대화할 때 입으로 주로 하잖아요. 소통과 대화는 입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품이 되겠습니다. 입은 뭐 밥 먹는 데만 쓰는 것이고 뭐 책 읽는 데만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것이 입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요. 손품. 물론 뭐 순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손품을 잘 하자.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모든 부분으로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하기보다는 것은 손으로 해야 되겠죠. 중앙부처 가서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될 텐데, 언제 중앙부처 자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로 엄청 바빠가지고 만나는 줄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 메일도 보낼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 카톡 등등 뭐 얼마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손편지도 보낼 수 있기도 하고, 이 손을 열심히 잘 팔자, 손을 잘 쓰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뒤로 넘어가면 있는가 보네요. 두품이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손품을 먼저 이렇게 얘기했고요. 손품을 잘 팔자는 얘기고, 두품 아까 얘기했죠? 두품 안 했던가요? 제가 이품부터 얘기했죠.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품 나왔으니까. 지금 사회 시대인데 창조적으로 일하자.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이랬던 거 편리하답식으로 뭐 그냥 문구만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행정, 이거 안 된다. 1mm라도 다르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라면 창의적인 게 아니냐. 창조적으로 일하자. 창의적으로 일하자. 그래서 이 두품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품을 얘기했고요. 이제 신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동 행정을 하자. 아까 소프트한 행정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 가슴을 열고 진심을 다하는 행정을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법조항이 이렇고 하니까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대방이, 민원인들이. 그런데 돌아서면서 별로 좋은 소리 안 하죠. 시장 만났었나? 정말 오래간만에 해서 시장 만났는데, 야, 면제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안 듣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나는 정말 당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싶지만 제도가 이렇고 현실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불만이 가지 않도록 하는 행정, 이런 것들이 신품 행정이라는 거죠. 감동 행정, 감성 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신품 행정이 되겠고, 아까 제가 손품 행정을 얘기했는데, 저는 시민들한테 또는 중앙부처 또는 누구한테 제가 꼭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손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많은 분들한테 손편지를 많이 썼었어요. 사실 손편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문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감동을 안 해요. 근데 손편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내에서 큰 행사를 치렀다. 반드시 저는 손편지를 써서 수백 명한테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고마워하고 그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단체장이 되든 부단체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편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손품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품도 아니겠습니까? 탁상행정, 밀치행정, 우리가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나가야 되고 부단체장님이 나가봐야 되겠죠. 시장이 못 나가고 또 뭐 구청장님이 뭐 군수님이 못 나가요. 그 많은 행정을.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부단체장이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장 확인 행정, 물론 현장을 안 나서도 안 나가도 확인이 되고 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나가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고마워하고, 부단체장님 왔다 가셨어. 시장님 왔다 가셨어. 군수님 왔다 가셨어. 부청장님 왔다 가셨어.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확대 재생산될 조짐에 있다가도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것이죠. 확인 행정, 발품 행정, 현장 행정,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문 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문제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것처럼 발품 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손품함, 이품함, 발품함, 뭐 두품함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또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근래 O까지 했죠. OS, 오품 행정인데, OS, 오품, OS 하면은 발음상 하면 OES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항상 일을 하자. 안 되는 것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민원인 같은 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되는 방향부터 찾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출발하는 부분이 또 OES, OS 이 부분에 대한 중의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래 O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인데요. 파는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전부 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부부와 관계도 그렇고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파트너십, 또 도와의 파트너십, 또 주민과의 파트너십, 직원들과의 파트너십,
모든 부분이 전부 다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파트너십 관계를 잘 해나가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파트너십을 얘기할 때 협력, 협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기러기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기러기들은 반드시 저런 대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맨 앞에 또 선두주자, 선봉장이 있고 따르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우리 인간이 배울 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2%의 어떤 그 에너지를 더 갖는다고 그래요. 서로가 날개짓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거겠죠. 저렇게 날아가다가 중간에 누가 낙오가 되면 반드시 두 마리가 따로 내려와서 같이 격려해주고 하다가 뭐 만일에 죽었다 하면은 그때 또 잘 해주고 다시 배열로 다시 합류를 하고, 그리고 맨 앞에 가는 저 기러기 선도하는 저 기러기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다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자리를 바꿔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파트너십, 협력, 협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트죠. 트는 이제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과 트라이. 저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든지 교육을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우리보다 잘하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와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외로 배낭여행을 많이 보냅니다. 지금도 많이 가기도 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 교육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저는 사실 관광하고 온 것만도 저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외에 많이 갔다 오진 않았지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곳을 가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만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낀 만큼 또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이 보고 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겠죠. 새로운 지식을 뭐 하면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는 유명한 강사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기회될 때마다 불러서 직장 교육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자꾸 새로운 지식을 받아야 되겠죠. 세상의 흐름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직원들이 무언가 학교를 가든 뭐든 자격증을 열심히 따라 자격증을 따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가 지원을 해주겠다.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곧 행정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닝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또 하나의 트는 트라이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설례답습 하던 것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도전 정신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업인데요. 시장이나 뭐 부시장이나 부단체장이나 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후반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골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인사 배치, 적재적 인사 배치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인업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든 무슨 운동경기를 하든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골을 먹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재의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신의 한 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고 시장 평가가 달라지고 부시장 평가가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라인업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단체장으로서 또는 부단체장으로서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나오나요? 저도 물 한 잔 좀 먹여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타임에 제대로 나왔어요. 버튼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슈밥 회장이 처음 쓴 용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열풍이 불었죠. 4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 혁명 등등등등. 서점에 가보면 뭐 굉장히 많은 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2019년도에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 거기에 강의를 1년 동안 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국내에 저명한 강의도 뭐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빨리 이 흐름에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AR, VR, XR, MR 등등 이런 그 현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여기에 메타버스에 연결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하나씩 풀어서 또 아까 클레오파트라 하듯이 설명 좀 해야겠다 해서 메타버스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메타버스 책자만 따가지고 제가 우리 단체장 또 부단체장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부단체장님과의 역할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IoT,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 연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터 등 모든 부분들이 지체만한 컴퓨터들도 손바닥만에 지고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인공지능 AI 2016년도에 그 이세돌을 하고 바둑 대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이제 선풍적으로 이제 붐을 일면서 지구상에서 앞으로는 이제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기계를 이긴 유일한 사례가 그때 당시에 이세돌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겼던 4판 중에 3판을 이겼던 그런 일이 있었죠. 블록체인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탈중앙화가 되고 있고 모든 게 실내의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또 3D 프린팅이라든가 4D 프린팅,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런 팝업이라든가 이런 그 앱도 나와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미국인이다 또는 뭐 프랑스인이다 한국말로 알아듣고 그 사람이 영어나 프랑스 얘기하면 나는 영어나 프랑스 알아듣는 그런 세상이 사실 이미 와 있는 거죠. 실용화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모든 칩을 다 몸속에다 박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도 그런 세상에 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상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듣고 함께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강의를 하고 물론 줌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동하면서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서 강의도 듣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물건을 론칭해가지고 물건도 팔고 농수산물도 팔고 하는 세상이 지금 와 있고 젊은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그 BTS 같은 이런 친구들은 코로나 시대에 메타버스 안에서 신곡을 발표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수천만, 수억 명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즐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의 모습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라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분은 아니고 그럼 매는 뭐냐 우리 부단체장님들이 역할이 매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든 무슨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있을 때 직원과의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서 거기에 걸맞는 100% 200%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부단체장의 역할이다. 시장이라고 하는 또는 단체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 너무너무 복잡해요. 저도 이제 부시장 해봤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 차이가 안 납니다. 주로 이제 시민들 상담을 해야 되고, 밖에서 신경 써야 되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공직자들 간의 유대 관계, 융화 관계, 일처리가 돌아가고 선순환 효과를 가게끔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들이 거의 어찌 보면 90% 이상이 부단체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이제 단체장들 대개 보면 저는 행정을 하다 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대개 정치에서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행정을 한 번도 안 해본 쪽에 계시다가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온 단체장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갈 부분들은 거의 어찌 보면 부단체장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메신저 역할, 메시지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단체 역할로서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인데요. 타자수 역할이죠. 시장이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부시장이 받아서, 부군수가 받아서, 부구청장이 받아서 안타를 날리든가 홈런도 날리고 때로는 뭐 좀 이게 좀 헛스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운동으로 비교한다면. 그래서 부단체장이 타율 좀 높이고 단체장이 의도하는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부단체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단체장들은 던져놓고 나가서 밖에 일을 보는 일이 많잖아요. 시민들 만나고 행사장 다니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단체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벌려는 놨는데 그것을 추스리고 이끌어가는 역은 그 몫은 부단체장한테 주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단체장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 우리 서산에 구상부시장 와 있지만 굉장히 든든해요. 그래서 제가 떠날까봐 가지 말라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율을 높이는 부단체장이 된다면 그 단체장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구석은 부단체장밖에 없어요. 단체장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단체장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체장은 얼마나 후리하게 밖을 돌면서 자기 하고 싶은 또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단체장보다도 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견인차역은 단체장이 아니라 저는 부단체장이라고 사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단체장 해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단체장의 역할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단체장이 볼 때 그냥 부단체장 왔다가 금방 갈 사람 그냥 자리 채워놓고 조금 이따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단체장은 정말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그 부단체장을 정말 존중하고 인정하고 위상을 높여주고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하는 단체장이 훌륭한 단체장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체장이지 부단체장은 잠깐 왔다가 1년 있으면 갈 텐데 뭐 이 생각을 하는 단체장은 생각 잘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단체장을 웬만하면 자꾸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부단체장, 우리 부상부시장이 우리 단체 무슨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시장이 중심에 서 있으니까 저쪽 끝에 가서 서 있어요. 자꾸 이쪽으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제 옆에 세웁니다. 아니 부단체장이 왜 저쪽 변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부단체장을 자꾸 위상을 높여주고 힘을 실어주고 해야 직원들이 따르고 부단체장의 말을 시장의 말을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제 직원 다니는 데서 시장이 지시사항은 부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타율을 높이게 하려면 부단체장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버팀목 직원들한테도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시장한테도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은 부단체장 여러분들입니다. 직원들이 단체장을 일일이 만나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뭔가 거리하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해요.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면 결국은 부단체장은 덜 어렵잖아요. 그러면 쉽게 부단체장을 언덕 삼아서 애로사항 얘기도 하고 이거 시장에 같은 얘기 들어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단체장 역할이죠. 단체장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예요. 부단체장은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버팀목이면서 또 번호의 역할, 불을 태워
태우고 활활 태우는 번호, 열정을 불태우고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체장보다도 부단체장 역할이 더 크겠더라.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버팀목 좀 되어주고 번호 역할 활활 타오르게 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정말 생동감 있게 돌게 하는 이렇게 하는 역할은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정말 더 멋진 부단체장으로 떠날 때 큰 박수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어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일심동체예요. 결국은 2인자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2인자로 지금 있지만 나는 때로는 1인자야. 시장이 없을 때는 내가 1인자인 거죠. 시장이 언제 늘 항상 그 모든 걸 챙기니까 시장이 챙기지 못하고 어디 나가고 어디 빈자리가 있고 그럴 때는 그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2인자가 아니라 2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1인자죠. 지휘자고 최고 책임자죠. 그래서 단체장이 지휘자라고 한다면 부단체장은 어찌 보면 단무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휘자 역할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고 그게 바로 버팀목이고 번호가 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가 바로 또 그런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스트롱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 그게 필요하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같은 맥락이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이 또는 군수가 구청장이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또 단체장의 부족한 점, 단체장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내가 보충해 나간다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저도 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부단체장 역할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부단체장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튀어서 시민들한테 부단체장 이름이 너무 나오면 단체장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같은 고향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단체장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단체장을 일명 그림자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일은 해내는 거. 이게 이제 스킬이고 요령이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이 부단체장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데도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체장보다 더 잘해버려봐요. 그러면 이것도 부단체장을 경계할 수가 있고 부단체장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조심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는.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림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때로는 시장으로서 군수로서 부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의 역할, 스트롱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평이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지루하죠? 제가 맛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관둘까요? 이거 뭐 저는 서산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많이 그동안에 저도 많이 해드렸는데 신문을 좀 찢었습니다. 단체장들은 부단체장은 사랑해야 됩니다. 부단체장을 경쟁 상대로 보면 일이 안 돼요.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경쟁이 되더라도 부단체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경쟁하고 마음으로 열심히 동안에 뛸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이 신문지만 하나 배워가지고 단체장만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큰 애 다닐 때 이거 한번 하시라고요. 멀리 또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 만들어낸 건데요.
직원들을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라 해라 지시 일변도가 아니라 나부타는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리더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혼자 몇 사람만 데리고 하면 안 되겠죠. 다 함께 이건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치, 협력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부단체장님들이 직원들 애로사항을 잘 시어머니 또는 어머니 역할처럼 하면서 누가 어떤 애로사항이든지 시장이 다 뭐 챙기잖아요. 그럼 부시장이나 부단체장 여러분들께서 직원의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조정 역할 또 직원 간에 알력 있는 것 또는 부서 간에 무슨 업무 조정 관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부단체장 여러분들이 잘 챙겨줘야 되는 것이죠. 라디에이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정 역할. 결국은 라디에이터 아시죠? 내역기관에서 뭐 열날 때 냉각시켜주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주보기 이 뭐 마주보기는 여기 써 있지만 소통 스킨십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만나는 거, 이 만남, 우리의 어떤 역사는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하고 그냥 또 전화로 얘기하는 거 또 다르겠죠. 그래서 마주 보면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마주한다는 얘기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한다는 얘기니까 아까 발품 행정 뭐 이런 것들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보기, 마주 보긴 보는데 뭔가를 보긴 보는데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물에 대한 인식,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노력,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잘못 인식을 하면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을 다변화하면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직관력과 통찰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 해결 능력, 사안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뭔가 조정도 하고 회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부단체장 여러분들 또는 단체장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위기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아래 위로부터 신뢰받도록 하는 것들 결국은 특정인들만 편애하고 또 특정 부서만 편애하고 한다는 것은 신뢰받기 어려울 겁니다. 위아래 전부 다 골고루 신뢰받고 인정받고 공감을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신뢰성과 믿음성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나도 자신감을 가야 되지만 직원들한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보고가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혼내키고 끝내버리면 참 독이 되고 말죠.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야 잘했네. 야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바꾸지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좀 보태주고 하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더 우쭐해서 더 기분 좋게 하면서 더 열심히 또 해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결제 들어올 때 더 칭찬을 들어오겠죠. 근데 혼내키서 한번 나가면 결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자신감, 나부터 자신감을 충만해야 되겠지만 직원들, 구성원들한테도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단체장도 물론 그렇지만 부단체장 여러분들도 있는 동안에 단체장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서포팅을 잘 한다면 그게 다 여러분 공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직원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그런 성과를 낸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단체장한테 공을 돌렸다 해서 뭐 여러분들 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직원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동안에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있었는데 그 양반 왔다 갔는데 1년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몰라. 이거는 또 그렇잖아요. 그림자 역할을 하되 할 건 하고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부단체장이. 그 다음에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아우라가 있어야 되고 포스가 있어야 되죠.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 있고 일하지 않은 것도 좀 중요하지만 겉에서 풍기는 아우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빛, 말 한마디, 언사 등등 모든 것이 몸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카리스마 행정을 권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 포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이라는 거죠. 리더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또 신경을 써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제 항상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 이 많은 덕목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게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잘해도 다른 것들이 다 묻혀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타심 가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파는 이게 리더라고 한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파죽지세 같은 추진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한다고 요란하게 소란은 폈는데 뭐 진행되는 게 없고 용두 삼기로 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질렀으면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죽지세에서 끌고 나가는 추진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체장 추진력이 없다는 건 부단체장 여러분들이 추진력을 보태가지고 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실과 바늘과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필요한 것을 부단체장이 보완해주고 부단체장이 보완하는 것을 단체장이 보완해주면서 부단체장을 업시켜주고 하면서 하나로 같이 갈 때 톱니바퀴 물려 들어갈 때 그 조직이 잘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리더 아닙니까 우리가?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서서 하자 가자 나가자 라고 하는 선동장 역할로서 확실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가나다라 리더십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철학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리더십과 관련된 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죠. 예화를 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마윈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의 창업자이면서 지금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인재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 알리바바를 이끌어가면서도 인재를 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인재를 세 가지 이렇게 구분으로 얘기를 해요. 인재가 들깨형이 있고 토끼형이 있고 또 사냥개형이 있다. 어떤 인재를 쓸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인재를 쓰고 싶습니까? 이 그림만 보고서는 마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깨요. 성과를 잘 내. 들깨 이름만 들어도 벌써 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는데 머리를 잘 잡아내겠죠. 성과를 잘 내는데 협동심이 없다. 좀 부족하다. 이런 직원들도 반드시 조직에 필요하잖아요. 배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런 직원들은 저런 구성원들은 제한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잘 적재적소 배치해야 되겠죠. 토끼는 뭐 보기만 해도 또 순하고 온순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은 참 좋아, 저 사람 참 좋아. 근데 일은 좀 약간 그래. 뭐 이런 또 직원들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사람은 좋고 어디 갖다 놔도 참 손가락질 안 당하고 밥이 없어서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참 융통성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좀 일처리에 좀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이런 직원도 있잖아요. 이런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업무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시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하면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맡기는 일의 방향과 목표 이런 것도 잘 제시를 해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까지 그려주면서 거기다 채워나갈 수 있게끔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직원들 그런 거가 되겠죠. 가장 바람직한 어떤 리더로 얘기하는 게 이제 사냥개형인데 성과도 잘 내고 또 협동정신도 있고 하는 이런 그 사냥개형 이런 인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정말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다 올렸는데 가만히 보면 조직에 정말 몇 사람들 보석 같은 직원들이 꼭 있어요. 부사마다. 그런 직원들 몇 명만 있으면 사실 그 조직 굴러가잖아요. 사냥개형 같은 직원들을 길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근데 단체장이 찾아내기 어려워요. 왜? 아무래도 부단체장보다는 영역이 넓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몇 명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부단체장 역할이 저런 직원들을 골라서 단체장한테 천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알려주고 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제목으로 키울 수 있는 역할을 부단체장들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제 카톡에 이완했지만 거기에도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도입으로는 하자성에 복숭아나무와 또 외나무 밑에는 나 여기 있어 하고 저 나무들이 소리 안 질러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맛도 좋고 뭐 영양도 좋고 하니까 와서 따라오지 않겠어요. 결국은 길이 많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다. 결국은 벽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려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마천의 사기 2장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이나 정부 리더입니다. 리더한테는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것이죠. 리더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리더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네트워크 시대에 내 주변의 네트워크를 포진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나를 따르고 또 내 주변에 몰려들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결론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그냥 뭐 평이한 말로 여러분들의 시간 도둑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걱정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것을 만든다면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을 안고 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모두 실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단체장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께 다시 한번